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낙찰받았던 물건의 진행 상황과 그리고 또 제가 개문을 했거든요. 그 개문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던 그 물건이 사실은 흙 속의 진주였습니다. 왜냐면요, 원래 명도하느라고 되게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그 전에 채무자가 살다가 나간 지 1년이 넘은 집이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관리소장님께 이제 여쭤보고 알게 되었죠. 관리소장님께서 이 집은 1년 전에 이사를 나갔고 그 이후로 이사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관리소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점은 이 아파트가 300세대가 채 안 되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관리소장님께서는 이제 각 집집마다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집을 창문으로 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제가 낙찰자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고 개문을 했습니다. 개문을 했더니 이게 되게 오래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여기에 신혼부부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형사 수준으로 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이트 톤으로 깨끗하게 이제 나름 2, 3년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집은 깨끗했지만 그래도 이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전세나 아니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집의 가장 좋았던 점은 뷰였어요. 10층인데 되게 뷰가 고지가 높아서 그런지 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잔금을 치를 거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바로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 집에 한 가지 단점은 있었어요. 대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채무자의 동생분이 전입을 해놓고 그 전입을 전축을 안 한 거예요. 안에 아무도 안 살고 있지만 서류상에 그 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은행 측에서 대출을 취급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결국에는 저희 멘토가 있어요. 제가 경매를 배웠던 곳이죠. 그 멘토분께서 추천해 주신 분께 이제 수협은행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대출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때 진행 상황이고요. 다음 주쯤에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게 되면 인테리어 현장도 보여드리고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를 제가 인테리어에 관한 거는 제가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요. 오늘 영상은 진행 상황. 왜냐하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게 많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했을 때는 얼마가 들을 것 같은데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했을 때는 얼마가 들을 것 같다, 이런 것들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문 현장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고 채무자나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문을 개문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채무자의 허락에 의해서 개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채무자가 잠적한 지 1년이 넘었고 이 집은 깨끗하게 비어져 있었는지도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관리비 미납도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다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낙찰자의 신분도 있고, 만약에 이 채무자가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충분히 제가 대응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개문을 결정했죠. 자, 집 내부를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뷰도 상당히 좋죠. 안에 내부 샤시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시면은 다 흰 칠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떠세요? 30년 된 아파트 치고는 그래도 상태가 지금 괜찮죠? 하지만 이 집을 다시 처음부터 도배, 장판 뭐 이런 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배, 장판, 몰딩, 발코니 상태는 깨끗했지만 그래도 뭐 필름지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해서 아주 새로운 집으로 탄생시켜서 이제 아직 매매를 할지 전세를 줄지 아직 고민이에요. 지금 어제 710 대책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세금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이 시점에 기존에 있던 그 집 전세 월세 받고 있는 집을 지금 먼저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새로 받은 물건은 위치가 해운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는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처분을 하자면 뭐 서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고 이제 그게 차익이 제일 크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경매 3개 받았잖아요. 문현동, 그리고 명지동, 이제 해운대 우동 이렇게 3개 받았는데 그 3개 중에 정리를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을 때는 문현동하고 명지동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책이 앞으로 계속 쏟아지는데 이 정책에 맞서서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집을 더 사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힘들 것 같아서 이 정책에 발맞춰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지금 그 판을 다시 짜고 있어요. 경매도 주택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단타로 수익 내는 게 많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 중에는 단타 매매가 많은데 단기 매도 양도세가 70%, 그리고 법인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죠.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죠. 개인으로 대출 받아서 물건을 사서 단타를 쳐야 되는데 단타 양도세 70%면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경매로 하건 일반적으로 매물을 사건 주택 쪽으로 지금 뭐 다주택자가 되는 거는 옳지가 않다,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처분을 할 거고, 정말 괜찮은 거 딱 2개 아니면 하나 들고 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인테리어 견적 비용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쁜 일, 즐거운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